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의 기본 이렇게 로직을 작성하는 이런 스트래티지 패턴으로 사용되는 이런 이 인터페이스들을 보면 보통 하나의 앱스트랙 메서드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데 이게 보면 이 작성해 놓은 이 코드가 좀 불필요하게 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차피 하나만 오버라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선택된 부분 이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러너블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뉴 러너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넣는 것도 좀 불합리해 보여요. 어나니머스 클래스를 만들 때 이걸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런 스트래티지 패턴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코드에서 선언형으로 매우 많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걸 할 때? 뭔가 스트림 프로세싱이라든지 분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파이프라이닝을 처리할 때 자주 이러한 스트래티지 패턴들의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코드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택한 부분, 이 부분이 좀 불필요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된 부분, 저것을 좀 쉽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 줄로 이 부분 필요 없잖아요. 이 부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람다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기존의 어나니머스 클래스에 불필요하게 하나만 인터페이스의 메서드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런 시작 부분의 부분과 어차피 여기에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가 없고, 이 부분 어차피 상속할 메서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는 거예요. 길게. 코드는 짧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게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게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식을 우리가 람다 표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람다 표현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리스너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람다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이게 클래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바꾸려고 하면 일단 하나짜리 인터페이스로 그냥 바꾸면 돼요. 우리가 인터페이스 정의를 이렇게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하나짜리 앱스트랙 클래스로, 앱스트랙 클래스인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하면 얘는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new listener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줄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add listener에 어차피 들어올 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 우리가 들어올 아규먼트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명칭으로는 쓸 거고. 자, 이렇게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자, 기존의 new feed listener는 없애버릴게요. 네. 자,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줄여서. 자, 이렇게 줄여서 쓰려고 딱 봤더니 오류가 떨어지죠. 람다 익스프레션은 소스 레벨의 1.8 이상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게 자바 8, 그러니까 1.8을 자바 8이라고 부릅니다. 8.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form.xml 파일에서 우리가 그 컴파일 레벨을 올려줘야 돼요. 이 파일들 중에서 보면 form.xml이라는 이 메이븐 파일에 보면 여기에 프로퍼티에 메이븐 컴파일러의 소스 타겟 해가지고 이게 1.7, 그러니까 자바 7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로 이걸 바꿀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딱 하면 여기 뭐 팝업이 뜨면서 뭔가 예를 들면 JVM 랭귀지 서버에 반영할 거냐 물어보면 always, 항상 해라, 이렇게 답을 주세요. 저는 아까 always를 해놓으니까 지금 팝업이 안 뜨는데.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 개발 환경이 자바 8에 이제 맞춰졌습니다. 자바 8 버전에 맞춰진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오류가 없어졌어요. 자, 이것을 실행시키면 똑같이 don't feed too much에 대한 건 잘 동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자, 피드 리스너 아까 내가 이렇게 해놔버렸는데 얘는 이제 익스텐드가 아니라 임플리멘트로 바뀌어야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고 나면 잘 동작하죠. 람다 표현식으로 바꿔도 잘 동작을 했고 이게 훨씬 더 간결하죠. 자, 이런 람다 표현식은 그래서 1.8 이상에서 매우 널리 일단 보급이 되게 되면서 쉽게 우리가 이걸 쓸 수 있게 되는데 특히 데이터 처리에 대해 가지고 많이 쓰이게 됐어요. 자,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을 일단 제가 여기 추적자를 하고 데이터 처리를 하는 파이프라인에서 많이 쓰인다. 자, 우리 리스트라는 게 있죠. 리스트. 자, 리스트 해서 뭐 숫자에 숫자 수열이 들어 있는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new array list라고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현을 하면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겠죠. 자, 이거를 일단은 임포트를 하고요. 자, 둘 다 임포트를 해주고. 자, 이 리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자, for int i는 한 개씩 사이즈별로 i 해가지고 화면에 원래는 출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리스트에 get i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리스트가 지금 값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겠네요. 리스트에 add 뭐 5 4 3 2 1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5개의 값을 넣었어요. 자, 런을 하면 5 4 3 2 1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이게 일반적인 자바 7 자바 7 버전에서 우리가 값을 방문하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방문하는 그 로직은 요거죠. 근데 우리는 이 로직을 위해서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복잡한 걸 선언하고 있어요. i라고 하는 불필요한 변수를 선언해서 그것을 탐색하기 위한 로직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냐.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냐라는 거죠. list for each 해서 각 값들을 나는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바꾸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자, for each라고 하는 말로 여기에서 이렇게 선언한 약간 기계어처럼 생긴 걸 좀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각자에 대해서 나는 x라고 봤을 때 그 x를 나는 이렇게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함수형 표현식으로 바뀐 게 이 두 번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닫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똑같이 동작을 하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자, for each 이걸 이제 배웠는데 요런 게 함수형이구나.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가 스트래티지가 들어가는구나. 스트래티지. 뭔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for each 뒤에 뭐가 들어간지 볼게요. consumer라고 하는 뭔가 이러한 인터페이스. 앞서 이야기한 어떤 인터페이스죠?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new consumer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new consumer 해가지고 x를 받게끔 해가지고 만들어도 되겠죠. 어나니머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렇지만 이게 훨씬 더 간결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간결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거는 안 배워도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차피 저 메서드가 스테이틱 메서드이기 때문에 알아서 첫 아규먼트가 하나인 놈을 그냥 돌려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자,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루면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얘는 스테이팅 메서드고 얘가 보면은 들어가 보면 아규먼트를 하나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를 보나마나 그 우리 여기서 넘겨준 이 for each 그러니까 리스트의 그 세부 하나의 값들을 넘겨줄 것이야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얘는 여기에 넘겨진 이게 이제 우리가 메서드를 바로 스태틱하게 바로 접근하는 건데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 자, 이제 또 재밌는 걸 해볼게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조금 더 재밌는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뱉으면 우리는 스트림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이 일종의 물 흐르듯이 이 체인을 쫓아갈 겁니다. 그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값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값 이상으로 된 값들만 예를 들면 자, 이 x라는 값이 만약에 3 이상인 값들에 대해 가지고 나는 매핑하기를 이 값을 제곱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나는 정렬을 하고 싶다. 정렬을 시켜서 각 값들에 대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겠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그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자, 16, 25가 나왔어요. 16, 25. 예. 자, 우리 그 필터를 거쳐서 지금 보면 지금 값이 1, 2, 3, 4, 5인데 필터를 거친 값은 이 두 개만 남는 거예요. 4, 5만 남았어요. 그러면 4, 5를 지금 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16하고 25. 그 값이 그러니까 25, 16 이렇게 지금 그 순서는 그렇게 돼 있겠죠. 그 값을 sorted 그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필터 이 스트림을 타고 뭔가 물길을 타고 내려오면서 뭔가 변환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러한 이 선언들, 이 스트래티지들을 이렇게 선언을 시켜놓고 그거를 이 맨 끝에서 한 번에 트리거 시켜서 쭉 실행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만약에 그냥 자바 7 버전에서 이 똑같은 걸 구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자, 먼저 필터링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존의 자바 그 버전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filtered list는 new array list 해서 먼저 필터링을 위한 리스트를 먼저 하나를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자, filtered list 해서 인티저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건데 자, 이렇게 만든 다음 자, for int I 자, 아까 원래 있던 자, 그 라인 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각자에 대해서 자, 필터드 리스트로 올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들? if 리스트에 get i가 뭐일 때? 3 이상일 때. 자, 이 로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요 부분이죠. 요거일 때 필터드 리스트에 남겨라라고 이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미 불필요한 로컬 베리어블들이 엄청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리어블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만 기존의 이 리스트를 손상 없이 어디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버퍼로 더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각 아이터레이션을 위한 또 컨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 list.get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다시 반복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필터드 리스트까지 정했어요. 이게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매핑을 해볼게요. 매핑을 하기 위해서 mapped list를 또 만들어야 되죠. 값이 변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mapped list라는 걸 또 만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square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곱이 된 거를 또 만들어줘요. 이 이름을 정해야 된다는 게 좀 피곤한 거죠. 다른 데 쓰지도 않는데 이름 정한다는 게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데 이름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스 코드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자바 7버전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필터드 리스트에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다시 필터드 리스트에서 갖고 온 값을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곱으로 여기다가 만들어서 담아야겠죠. 필터드 리스트에 get i를 우리는 두 번 곱하는 이런 아주 길다란 이런 표현을 여기도 또 두 번째 해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소팅을 해야 되죠. 자, 다행스럽게 이 소팅은 잘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소팅에 대해서는 컴페어레이터에 sort 그냥 sort 이렇게 해도 안 되네요. 컴페어레이터를 우리는 여기다가 만들어진다. 컴페어레이터 해서 이 컴페어레이터라고 하는 놈은 자, util에 있고 그 컴페어레이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브젝트 1과 2 중에서 오브젝트 1과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겠죠. 오브젝트 1은 보나마나 이제 인티저일 거니까 인티저로 캐스팅을 해서 그죠? 자, 인티저 i1은 넘어오는 건 분명히 인티저일 거예요. 5에 그러니까 new가 아니라 인티저로 캐스팅을 하면 되죠. 인티저 5 이렇게 올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티저 i2는 또 인티저로 i2가 아니라 자 o2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컴퓨터의 그 값의 인티저가 이제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작다 크다를 얘가 정함으로 이게 지금 O1 빼기 그냥 O2 이렇게 하면 아마 I1 빼기 I2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거 뭐 알아먹지도 못할 만한 코드로 일단 나왔어요. 자, 이렇게 소팅을 한 다음에 소팅한 그 결과를 소팅을 하면 이 자체가 소팅이 되나? 예, 소팅이 저거 자신이 소팅이 되나 보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얘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 코드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게 큰 차이가 나죠. 자, 우리가 주로 이런 코드를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자주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줄까라고 심지어 물어보죠. 이건 너무 심각하니까. 자, 그냥 놔둘게요. 원래 우리가 이런 거 의도한 거니까. 자, 이렇게 짧은 걸 7버전으로 바꿔서 출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여기가 람다 익스프레션이면 자, 몇 줄이죠? 네 줄이 네 줄. 4 lines. 네. 네 줄이 아니라 5줄이네. 5 lines. 몇 줄인지 뭐 세보지도 않겠습니다. many lines. 이게 Java 7 procedure 이게 procedure하게 우리 만든 거예요. expression으로 가게 되면 many lines라는 겁니다. 세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눈에 그냥 차이가 나죠. 자, 두 개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네. 출력을 해보죠. 오류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자, 똑같은 결과 났죠. 16, 25, 16, 25 이게 람다가 출력한 거고 이게 두 번째 이 코드가 출력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람다를 배우시겠습니까? 자바 7을 쓰시겠습니까? 자, 오늘 자바 언어에서 자주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문법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후에 강의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어나니머스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그리고 람다 표현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요. 다른 언어에서도 다른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고 랭귀지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공히 언어의 특징으로 공이 다 들어있어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바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그 객체 지향의 다양한 패턴들을 좀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좀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래티지 패턴 과 같은 이런 패턴 랭귀지를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람다 표현이라든지 이러한 그 어나니머스 클래스라든지 그런 발전사를 한번 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자, 예, 예. 숙제는 조금 이따가 다음 세션에서 이야기를 할게요.